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봉차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길쭉한 단일봉의 해석이 계속됩니다. 자, 망치형을 먼저 보죠. 유의할 점은 두 개 모두 동일한 봉 모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뿐이죠. 각각 고점에서 나올 때는 교수형이고 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망치형입니다. 자, 이 교수형의 경우에는 영어로 행잉맨이라고 하죠. 교수형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목에 밧줄이 감겨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망치형은 뭘까요? 자, 우리 놀이공원에 가시면 이런 게임기구 있죠. 망치로 쾅 내리치게 되면 밑에 있는 무거운 게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면 상품 주는 거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봉들의 특징은 그림자가 몸통의 2배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상 되어야만 신뢰도가 있습니다. 즉 아래 꼬리가 길수록 강력한 매매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양봉인지 음봉인지는 크게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치형은 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후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러한 봉에서는 바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적은 주식들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중에 보게 되면 한번 크게 밀렸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장대 음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매수를 할 만한 사람은 적죠. 또 거래량도 적다가 보니까 불과 몇 초 사이에 쭉 밀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매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봉이 나타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시면 됩니다. 또한 망치형이 나타난 이후 3 내지 5일간 형성되는 봉들이 이 망치형의 궤적 안에서 나타나야만 신뢰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망치형의 저가를 하락 붕괴시키게 되면은 이때는 하락이 더욱 거세진다 하고 정리를 해 두십시오. 다음은 교수형입니다. 이것은 고점에서 발생하여 하락 전환을 암시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런 교수형은 상승 말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놈도 역시 아래 그림자가 크게 나타난 모양이죠. 그래서 장중에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장중에 한때는 장대 음봉의 상태였는데 끝날 무렵에 가서는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봉의 심리는 뭡니까? 누군가는 주가가 높다라는 인식하에 상당 부분의 물량을 팔았던 것이죠. 그래 놓고 종가에 다시 원 위치로 회복을 시켜 놓은 다음에 나머지 팔지 못한 물량을 다시 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한 번에 다 팔게 되면은 하한가로 마감이 될 테니까 다 팔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 주가는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보게 되면 예상과는 달리 다시 이 교수형의 고점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형이 발생하게 되면 3 내지 5일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교수형이 나타나고 나서 3 내지 5일 안에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때는 속임형이 되는 것이고 한 2, 3일 정도 봐서 이 교수형의 꼬리 부분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 저점을 붕괴시키게 되면은 하락한다고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역망치형입니다. 바로 망치형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이 봉은 주로 하락 말기에 발생하면서 상승 추세로의 모색을 뜻합니다. 자, 봉의 해석을 보자면 역망치형은 장중에 한때 크게 올랐었지만 종가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세가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또한 주로 이제 저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 추세에 길들여졌던 심리로 보면은 이렇게 약간만 올라와도 주가가 비싸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른 시점에서 상당 부분 이익을 실현하게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이러한 역망치형이 자주 나타나게 되면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이 부분에서 주가를 한 번에 올리게 되면은 매입 단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매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매집이 되고 나서야만 본격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성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상승의 끝 무렵 고점 부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암시하는 매도 신호죠. 그래서 봉의 해석은 고점에서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매수세가 거의 소진된 형태입니다. 장중에 크게 올랐으나 매물 저항에 걸려서 매수세가 퇴색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도 압력이 크다가 보니까 향후 주가는 하락 반전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유성형과 영망치형도 그림자의 크기가 몸통의 2배 이상이 되어야만 신뢰도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몸통이 작을수록 더욱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의 색깔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발생 위치가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도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빨간색의 영망치형이 좀 더 강한 매수 신호고요, 유성형의 경우 파란색의 음봉이 조금 더 센 매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석형과 잠자리형이 있습니다. 요 봉들은 뭐 망치형이나 유성형과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잠자리형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데요, 이것은 급등주 초기에나 혹은 상승 말기에 발생하는 봉입니다. 봉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잠자리형의 경우에는 나중에 실전 차트를 설명을 할 때 급등주를 따라잡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십자형이 있습니다. 이 봉들은 균형점의 역할을 하는 봉이죠. 매수와 매도 세력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물러서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게 됩니다. 그런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 하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십자형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크게 꼬리가 달렸죠. 이것은 굉장히 심리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양이죠.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후 3 내지 5일간 발생하는 봉의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봉의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이렇게 핵심 요약을 정리를 해 두십시오.